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6일입니다. 친야 매체들에서 희생자들의 유족의 허락도 없이 명단을 일방적으로 무단 공개한 이재명과 또 그 일당들 있죠. 친야 매체 뭐 민들레니 뭐니 하는 등등, 또 이재명 민주당 이 친야 매체 명단 무단 공개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법에 크게 위반되는 겁니다. 지금 이태원 유족들이 난리 났습니다. 이 명단 공개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고 있습니다. 친야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갖다가 쫙 사진같이 이렇게 공개하자 유족을 비롯해서 야권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민주당계 시민단체들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재명 하나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방탄을, 또 이상한 방탄을 하나 더 하려고 하다가 세월호 같이 만들어 보려다가 완전 실패하는 조짐이 지금 딱 일어난 겁니다. 유족을 비롯해서 야권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반발할 정도면 이거는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야권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는 재난을 정치화 시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를 혼란시키는 겁니다. 또 세월호처럼 만들어서 정부를 공격하는 빌미를 만들고자 지금 노력하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게 여론의 역풍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옛날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월호 때는 모르고 국민들이 당했지만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 공작 작전, 정치 작전에 허튼 작전에 수작들 하지 마라. 이게 국민의 함성입니다. 수작들 하지 마라. 예. 이재명 수작에 안 넘어간다.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로 조카를 잃은 A씨는 조선일보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알아야 추모를 한다. 이제야 이름 좀 불러본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의 이름 불러달라고 했냐? 누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냐?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아직 조카 친구 몇 명과 회사 말고는 알리지도 않았는데 제3자가 마음대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고 대단히 경노하고 있습니다. 자, 제3자가 마음대로 이름을 희생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조카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했고 이날 아침 삭제됐다는 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A씨는 홈페이지에서 이름이 내려가도 이미 사진 파일이 다 퍼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전날 추모미사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에 대해서도 과연 이 성직자들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 의문이 들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자들이 어떻게 성직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가족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정치화된 이런 자들이 어떻게 성직자냐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이비 종교단체와 뭐가 다른 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의구현 사재단은 벌써 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선동하는 사이비 종교단체와 다른 게 뭐냐 하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딸을 잃은 B씨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을 잃고 정신없이 지내는 와중에 화를 내야 하는 건지 도대체 분간을 못할 정도로 화가 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름을 봐버렸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참사 때 숨진 외국인 유학생의 친구 이모 씨는 해당 언론이 가족이나 친구들 누구에게도 이름 공개와 관련해서 묻지 않았다면서 사고 뒤에 2주가 지나서 가족들이 겨우 안정을 찾는 상황인데 이름이 공개된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참 걱정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희생자 명단을 놓고 말이죠. 이 야권 민주당권도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하면서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물론 민변, 자기네들 편 민변이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장까지도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말이 지금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강경파들은 희생자 실명 공개를 위한 추모원관을 만들겠다며 장외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강경파, 철험회 같은 강경파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도 국회 예결위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가 공공의 알 권리 영역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냥 유감스럽게가 아닙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됐다고 하는 바로 그 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는 알박기의 대명사로 알려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민변 있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좌파 변호사들 모임입니다. 이 유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역풍 거꾸로 바람이 팍팍팍 불고 있습니다. 왜냐? 노웅래 의원은 명단 공개는 당사자인 유족 입장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유족 입장과 어떻게 다르게 공개하는 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결과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나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요, 명단 공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20여 명 의원은 15일 희생자들의 실명을 담은 온라인 기억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을 설치해서 유가족 간의 소통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유가족 협의체 구성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를 공식 제안했던 이재명, 별다른 입장을 이제 쏙 들어 가만히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사법 리스크에 걸려서 휘청휘청하는 그 모습이 안 그런 척 하더라도 다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세월호, 제2세월호를 만들어버리던 그런 수작들, 정치적 소위 그 계산들, 이거는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면서 민주당 배우설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배우설 정도가 아니죠. 민주당이 주동한 거죠. 아니, 이재명이가 최고위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명단 공개해라. 그러자 따닥 하고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상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고 일단 감정을 표시한 후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명단 공개는 친야 성향의 매체 민들레를 비롯해서 더 탐사라는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배후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의 관여가 있다. 이런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집계의 의미가 있다. 이거는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거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발작 일어나니까 논란이 커지니까 인터넷 매체는 유족들 의사에 따랐다면서 희생자 11명의 실명을 성만 남긴 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들을 익명 그늘 속에 묻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재난의 정치화다라면서 나머지 명단은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희생자들을 익명 그늘 속에 묻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재난의 정치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면서 나머지 명단은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민주당의 행태를 잘 보셨죠? 이재명을 위하여
온 목숨을 거치는 듯한 그 강경파들과 그들의 모습들, 민주당의 모습 보면서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게 정당인가 야당인가 참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민주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예. 문재인 때부터 이 민주당이 아주 이상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문바들이 이렇게 득실거리기 시작하더니 양념처럼 맛이 좋지 않느냐고 했던 소위 대깨문들이 생기지 않느냐. 문재인이 역사적 과오, 그 속에 소위 양념이란 말도 들어갈 겁니다. 진중권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문재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한 3가지 있는데, 첫째, 세월호 방명록에다가 고맙다 이거 썼다니 이 고마움이라는 걸 표현했다는 거. 왜 고마워했을까? 지금까지도 상당히 의문이다. 이거하고 그 팬덤들, 대깨문이고 뭐 이런 사람들, 친문계, 극단적인 친문계들의 그다음에 양념이란 소리. 그 양념이지 않느냐 한 그 소리 듣고 진저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예. 결국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이 정치가 이렇게 더럽게 변했느냐. 문재인 시대부터 이 정치가 더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더러워진 거는요. 이재명이 대선에 떨어지고 방탄조끼를 입기 시작한 것부터가 더욱더 더러워졌습니다. 이 정치의 더러움화. 정치가 더러워지면은 이 세상이 더러워지는데 국민들은 이 더러워진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더러움을 치워라. 깨끗하게 치워라. 드라이 클리닝 해라. 청소해라. 지금 국민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소 대상이 어딜까요? 그것은 잘 알 것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